인생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낯선 한국 땅에 섰을 때 손에 쥔 건 찢어진 주소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아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제 앞에 따뜻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 그릇의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리사 헌터입니다. 44세 나이에 호주 시드니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맞겠네요. 모든 게 무너진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8년 전 이혼한 뒤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여행사 일에만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석이었습니다. 38살의 한국계 남자였죠. 시드니에서 가구 수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제가 기획한 와이너리 투어에서였습니다. 민석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리사, 당신은 참 열정적인 사람이네요. 민석이 제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6달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석은 제게 한국 음식을 해주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가면 우리 집에 데려갈게요. 그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리사, 미안해요.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길어야 2달이요. 민석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연락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4세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한국 갔어요. 짐 다 싸서 갔던데요? 언제 돌아온대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버려진 거였습니다. 완전히. 저는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 건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야. 리사야. 리사? 무슨 일이니? 나. 임신했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 아이인데? 한국 남자야.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 리사, 너 정신 차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니? 엄마 도와줘. 제발. 안 돼. 우리 가족은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겠다고. 그리고 민석을 찾아가겠다고. 최소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줘야 한다고. 민석이 남긴 단서는 딱 하나였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우리 집 목공소가 있어요. 청암 가구라고. 그 말 하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사 문을 닫았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서울행.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리사 미쳤어? 그 상태로 한국을 가겠다고. 찾아야 해. 이 아이의 아버지를. 포기해. 그 남자 널 버린 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에 한국은 추웠습니다. 시드니의 여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배가 불러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저는 손에 메모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평구 청암가구. 그 주소를 써서 택시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저는 이 도시에서 민석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택시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골목에 멈췄습니다. 여기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목공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청암가구. 그 간판을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배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희미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청암가구.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가게는 낡아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나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석 씨, 계세요?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문 앞에 그대로. 어쩌면 이곳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청암가구, 민석,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보셨습니다. 누구신데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민석을 찾아왔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이 아들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여셨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어두웠습니다.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켜셨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공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할머니가 의자를 내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석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배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배고프죠? 뭐라도 먹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석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어머니조차 모른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따뜻한 국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먹어요. 산모한테 좋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목공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가 안쪽 작은 방을 내주셨습니다. 이불은 낡았지만 포근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정말 어디 간 걸까? 왜 어머니조차 모르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니 할머니가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할머니가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계란찜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제 표정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면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숙자예요. 강숙자. 할머니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따라했습니다. 숙자.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숙자 할머니가 사진첩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장을 가리키셨습니다. 민석. 어린 민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사진을 넘기셨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이 된 민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자 한 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목공소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언제 한국에 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왔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몰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한국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 왜요? 왜 모르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 빚이 있었어요. 빚? 남편이 돌아가시고 가게가 어려웠어요. 민석이가 돈을 빌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1년째예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셨습니다. 미안해요. 내 아들이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과.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언제 나아요? 할머니가 제 배를 가리켰습니다. 한 달 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기 있어요. 혼자 가지 마요.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내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이 할머니는 저를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숙자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목공소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가끔 작은 도마나 수저통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가 나무를 다듬으시는 동안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밥, 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한 단어들이었지만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리사 똑똑해요.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배는 더욱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옷과 이불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민석이 키울 때 쓰던 거예요.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안에는 조그만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이거 입혀도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손주 입어야죠.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목공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는 나무들, 오래된 공구들,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한국 지도. 저는 그 지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경주. 한국의 여러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관광 코스를 짜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여기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목공소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왔어요. 지금은 안 와요. 왜요? 다들 큰 가구 공장에서 사요. 여기는 작고 낡았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를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팔면 어떨까? 경험을, 체험을. 할머니,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직접 나무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목공소에 와서 도마나 수저통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주변 전통시장을 구경하고 한식을 먹는 코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될까요? 해봐요. 저도 도울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간단한 목공 체험 키트를 만드셨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도마였습니다. 저는 주변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전통시장, 맛있는 식당, 예쁜 한옥마을, 그리고 간단한 영어 안내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목공 체험 투어, 전통시장과 한식 체험 포함. 우리는 그 안내문을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려봐요.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목공소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외국인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공 체험하러 왔어요. 영어로 말하는 그들을 보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도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커플은 할머니의 지도에 따라 도마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습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도마를 완성한 후 저는 그들을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들은 계속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작은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 정말 아름다워요. 커플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그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그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러게요. 정말 기쁘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잡채와 불고기를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리사,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물잔이었지만 샴페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첫 손님 이후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플, 친구들, 가족 단위로.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목공 체험을 가르쳤고 저는 통역과 안내를 했습니다. 한 달에 10팀 정도가 왔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목공소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할머니는 병원까지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새벽 3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아기.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딸이에요. 할머니도 울면서 웃으셨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나. 민석의 민자를 따서. 그리고 아는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할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미나.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아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할머니시구나. 미나의 친할머니시구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 동안 저는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아이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안아야 해요. 트림은 이렇게 시켜요. 할머니는 자상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미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나를 등에 업고 투어 안내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아기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와,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한국에서 나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손님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숨은 보석, 청암 가구 목공 체험. 외국인 엄마와 한국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게시물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약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팀이었던 게 20팀으로 30팀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많은 체험 키트를 준비하셨고 저는 코스를 다양화했습니다. 기본 코스, 프리미엄 코스, 가족 코스. 각각의 특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미나 투어스. 우리 여행사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을 듣고 웃으셨습니다. 미나 투어스. 좋은 이름이에요. 웹사이트에는 우리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나무를 다듬는 모습, 손님들이 웃으며 체험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미나를 업고 안내하는 모습.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따뜻함이 느껴져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미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혼자 한국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자랑스러워할까? 저는 그러길 바랐습니다. 미나가 돌이 되던 해, 저희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온 것입니다. 저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암 가구와 미나 투어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PD님이 직접 목공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저 그리고 미나를 만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시청자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PD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우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목공소 곳곳을 비췄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체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리사 씨를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PD님이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놀랐죠. 낯선 외국 여자가 우리 집 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도와주셨어요? 배가 불렀잖아요. 그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리사 씨는 어떠셨어요?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제게 질문이 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친엄마보다 더 저를 아껴주셨어요. 할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우리를 비췄습니다. 방송은 한 달 후에 나갔습니다. 저희는 함께 그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웃고 일하고 미나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와 제가 나눈 대화. 방송이 끝나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문의였습니다. 1시간 만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웹사이트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잠시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리사, 이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닿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예약은 석 달치까지 찼습니다. 목공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사무실을 하나 얻어요. 사무실요? 네, 제대로 된 여행사를 만들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충분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공소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나투어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커져갔습니다. 목공 체험뿐 아니라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체험, 사찰 스테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호주에서는 포기했던 꿈. 하지만 여기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미나 덕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따뜻함 덕분에. 미나가 두 돌이 되던 해봄. 호주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리사에게 잘 지내고 있니? 너의 방송을 봤어. 친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단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화면 속 내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 그리고 아이도. 우리 손녀. 미안하구나. 그때 내 전화를 끊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잘 해냈구나. 자랑스럽다, 리사. 언젠가 한국에 가서 너와 미나를 만나고 싶구나.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네, 할머니. 엄마가 연락했어요. 다행이네요.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께 우리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할머니와 만난 일, 미나를 낳은 일, 사업을 시작한 일. 그리고 초대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라고. 미나를 만나러 오시라고. 2달 후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미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게이트를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으셨습니다. 리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미나를 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미나구나. 어머니가 미나를 안으셨습니다. 미나는 낯을 가리지 않고 웃었습니다. 엄마 닮았네. 예쁘구나. 어머니가 웃으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목공소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리사 어머니시죠? 반갑습니다. 할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하셨고 제가 통역했습니다. 어머니도 인사하셨습니다. 제 딸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리사는 이제 내 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목공소를 구경하시고 사무실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투어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리사,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강하게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너 혼자 힘으로 한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덕분이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올게. 그리고 리사, 너도 호주에 한번 와. 네, 엄마. 꼭 갈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나에게도 뽀뽀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미나 많이 사랑한단다. 어머니가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미나 투어스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리사, 이게 꿈인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우리는 새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리사. 우리는 웃었습니다. 사업은 다양화되었습니다. 개인 여행객뿐 아니라 단체 관광도 유치했습니다. 학교, 회사, 단체들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한국 전통 예절 교실, 서예 체험, 전통 술 만들기.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은 처음이에요.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리사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도 늘었습니다. 첫 해에는 3억, 이듬해에는 10억, 그 다음 해에는 30억. 그리고 미나가 새 돌이 되던 해, 우리의 연 매출은 80억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사, 이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회계 보고서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기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직원들 모두와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공소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할머니와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빚은 다 갚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 갚았어요. 작년에. 다행이에요. 리사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저는 미나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미나는 졸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미나야, 우리가 해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미나는 웃으며 제 볼에 뽀뽀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행복해요, 리사?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하며 미나가 4살이 되던 해가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구죠? 남자분인데 이름을 안 말씀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알겠어요. 보내주세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석은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리사. 민석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방송을 봤어요. 배에서. 배? 원양어선이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빚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원양어선에 탔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배였어요. 1년 넘게.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예요? 네. 미안해요. 민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사,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혼자 한국에 왔어요. 알아요. 방송으로 다 봤어요. 그럼 알겠네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도 봤어요. 우리 딸. 민석이 말했습니다. 네, 당신 딸이에요. 보고 싶어요.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왜 만나고 싶은데요? 아빠니까요. 아빠? 당신이?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아빠였던 적이 없어요. 리사. 미나는 할머니와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랐어요. 당신은 없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우리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리사, 제발. 싫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민석이가 왔어요.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민석이가? 어디 있어요? 돌려보냈어요. 왜요? 너무 늦었어요, 할머니. 저는 미나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저희 힘으로 키우고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머니, 화나셨어요? 아니야. 내 마음을 이해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리사, 민석이도 내 아들이야. 알아요. 언젠가는 만나줄 수 있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눈물 흘리는 모습. 하지만 동시에 제가 혼자 겪었던 모든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불안.
그 모든 걸 저 혼자 이겨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민석 없이. 그래서 지금 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민석이가 목공소에 있어요. 뭐라고요? 돌아왔어요. 빌고 싶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리사 한 번만 만나줘요. 제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볼게요. 미나를 데리고 목공소로 갔습니다. 민석은 목공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났습니다. 리사, 할머니가 만나라고 하셔서 왔어요. 저는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미나를 보았습니다. 미나. 민석이 다가오려 했지만 미나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무서워해요. 당신을 모르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리사.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길에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민석을 목공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모든 걸 정리하고 왔어요. 정리요? 빚도 다 갚았어요. 배에서 번 돈으로.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과 미나와.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석 씨, 당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리사.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당신 없이 더 잘 살고 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가예요. 연매출 80억 회사의 대표예요. 알아요.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함께 만든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그럼 알겠네요. 당신이 필요 없다는 것도. 리사, 제발. 민석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리사.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만삭의 몸으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미나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없이도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리사, 미나에게는 아빠가 필요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빠요? 저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있어야 할 때 있는 사람이에요. 미나가 태어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첫 돌 때는요? 아플 때는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에요. 리사,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미나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먼저 갈게요. 리사. 할머니가 부르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미나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탔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미나가 처음으로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무도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미나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아니 할머니와 함께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리사, 이야기 좀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민석이 일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알아요. 내 마음도 이해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리사,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요? 민석이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할머니, 내 남자로서가 아니라 미나의 아빠로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아팠어요,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들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요. 민석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리사, 민석이도 고통받았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석이는 배에 갇혀 있었어요. 1년이 넘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배에 통신 장비가 없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사, 나는 늙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런 말을? 그때 미나 옆에 누가 있어줄까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당신 혼자서 미나를 키울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더 많은 가족이. 저는 미나에게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요. 하지만 리사, 당신 감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미나를 생각해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나를 보았습니다. 잠든 미나의 얼굴, 평화로운 표정. 이 아이에게 정말 아빠가 필요할까요? 저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민석을 만나기로.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와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아빠로서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리사.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민석 씨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미나가 원할 때만 만나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다음 날 저는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은 바로 답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석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리사, 와줘서 고마워요. 조건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첫째, 저와 다시 연인이 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미나에게 천천히 다가가세요. 절대 강요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셋째, 제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증명하세요. 증명이요? 네. 당신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명할게요. 반드시. 좋아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목공소로 오세요. 미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할머니도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리사.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대하지는 마세요. 미나가 당신을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알아요. 천천히 할게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를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미나를 데리고 목공소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석도 와 있었습니다. 미나야, 저 아저씨가 누구게? 저는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미나 아빠야. 미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응. 근데 지금까지 멀리 있어서 못 만났어. 미나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안녕. 민석이 무릎을 꿇고 미나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미나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예요? 응. 미나는 다시 민석을 봤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왔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아빠가 잘못했어. 멀리 있어서 올 수 없었어. 미나는 한참을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올 수 있어요? 응. 이제는 갈 수 있어.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놀아요? 미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놀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 슬픔, 안도, 불안.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어요, 리사. 잘한 걸까요? 응. 미나를 위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공소에 왔습니다. 미나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나무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민석과 미나가 단둘이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미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 무슨 일이었는데? 친구가 제 크레용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미나는 어떻게 했어? 민석은 미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미나야, 다음에는 선생님께 말씀드려보는 게 어때? 네. 미나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민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변한 걸지도 모른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가족 같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가족이야. 어느 날 민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사나, 미나 투어스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일요? 네. 저도 목공 체험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할머니 옆에서 계속 배웠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고 결정할게요. 할머니는 찬성하셨습니다. 민석이가 일하면 좋지. 나도 이제 힘들어. 그렇게 민석은 미나 투어스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목공 체험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민석을 좋아했습니다.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덕분에 재밌었어요. 민석은 성실했습니다. 늦게 오는 법이 없었고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민석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이제 민석을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같이 놀아요. 아빠, 나 이거 만들어줘요. 민석은 미나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사,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왜요?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어요. 당신 없이도. 민석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미나의 아빠로서는 환영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리사. 민석이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동료였고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미나 투어스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지사까지 생겼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첫 번째 지사를 열었습니다. 제 고향이었습니다. 오픈 행사에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리사,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너는 정말 강한 여자야.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호주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리사의 고향이구나. 할머니가 시드니 해변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네. 한국도 아름답잖아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한국도 아름다워.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미나는 파도와 놀고 있었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만삭의 몸으로 한국에 왔던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있었습니다. 가족, 사업, 꿈,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미나는 내 손녀야. 우리는 가족이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호주에서 2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집. 이제는 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미나는 자기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 문득 민석이 생각났습니다. 그를 용서했을까요?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민석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리사, 내일 목공소로 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비밀이에요. 내일 보면 알아요. 다음 날 저는 미나를 데리고 목공소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어.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할머니는 큰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리사, 이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나무 액자가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공소에 왔던 날, 미나를 낳던 날,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방송에 나왔던 날, 사무실을 열던 날,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이에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리사,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어.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했지. 어머니도 다가오셨습니다. 리사, 넌 정말 훌륭한 딸이야. 민석도 말했습니다. 리사,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제 가족.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저도 사랑해요. 모두. 우리는 함께 안았습니다. 작은 목공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기적 속에서.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낯선 땅에 왔던 저를, 아무것도 없던 저를 이 나라는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나, 그리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 집이라고. 이곳이 제가 속한 곳이라고.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저를 받아줘서, 저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줘서, 그리고 가족을 만들어줘서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니까요.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나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아.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만들었는지, 나중에 크면 다 말해줄게. 그리고 넌 자랑스러워 할 거야.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미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에서